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9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매참령 시험지를 아침 자습 시간에 가져와서 선생님 강의를 보고 바로 철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참령 시험지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파일에 보관하고 있기를 권합니다. 12월쯤에 선생님이 매참령 파일 자체를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고 문장이 빠짐없이 해석이 되는지 주제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면서 복습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것이 여러분 것이 되겠죠. 그러면 13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 웬절이 나와 있네요. 웬절이 나와 있으면 주제나 소재나 의도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맨 다음에 farmers, 농부가 나왔고 observation, 관찰을 하네요. 그 관찰은 empirical, 경험적인 것이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가다가 but,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problem, 문제라고 하네요. 문제라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고요. 문제가 나왔으니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평대안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한번 봅시다. 비평대안인지 비평인지. 뒤에도 rarely acquire, 또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이 지문은 우선 보자마자 비평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비평대안 구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농부의 관찰이 경험적인 것은 문제다. 거의 뭔가를 획득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5번 ways,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했나요? 아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방법 상관없죠?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고 important, 어떤 중요성이 나왔나요? 아니요. 플러스적인 건 없었죠. 그 다음에 necessity, 필요성, 이것도 플러스적이고요. challenge, 도전, 문제, 이건 생각해 볼 만한데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장비, 관찰이나 empirical, 실험, 경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 그러므로 2번도 아니고요. modernizing equipment,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1번을 보게 되면 empirical observation, 경험적인 관찰의 problem, 한계, 둘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결론까지 말해주고 있네요. 즉 주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al learning, 이 환경적인 배움이라는 것은요, 이 농부가 관찰에 근거를 한대요. 그 관찰은 경험적인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 농경이라는 것은 관찰을 해서 봐야 하는 거니까 실험이면서 또 평가하는 거랍니다. 뭐를? 자원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triability, 시험 가능한지, 즉 실험의 장으로 쓸 수 있는지를, 이 농경이라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답니다. 즉 위에 나온 내용들이 뭐였죠? 환경적인 학습이란 것은요, 경험적 결과이며 농경은
실험이다. 그리고 평가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ut, 하지만 반전이 나왔네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몇몇 단어를 가지고 해석해서 나가지만 여러분 꼭 전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 가능성, 즉 시험 가능성, 즉 이 실험이라는 거,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이 시험 가능성은요 문제가 된답니다. problem, 문제가 된대요. working farms, 이 실험 농장이 flawed laboratory, 결함이 있는 그러한 laboratory, 실험실이고요. 아,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가이드 표현을 아직 하지 않고 갔네요. 가이드 표현을 지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이드 표현이란 건 지시어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but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쉼표 but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 내 중간에 but이 나왔으므로 앞문장에 대한 반점이 아닐까. 앞문장이 아니라 but 그 문장 내에서 but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반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ut 있고 또 쉼표 있고 but이네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also가 있네. 그 다음에 if 조금 신경 쓸 것 같고 moreover이 있네. 그러면 but 반전에 대해서 also 또한 게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추가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바로 보이죠? 자, 구조는 벌써 파악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flawed laboratory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함이 있는 실험실인데다가 또한 difficult to observe phenomena, 잠시만요. 어떤 현상을 관찰하기가 힘들대요. 또한 어떤 현상을 관찰하기가 힘들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게다가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이익이 되는 정보를 얻기도 힘들대요. 왜냐면 hard to measure, 측정이 힘들어서. 어쨌든 실험의 장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면 뒷내용을 분석해보면요. but 시험의 가능성이 문제다. 그 이유는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고요. 이 동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현상 관찰이 힘들 경우가 있고요. 관찰 difficult, 거기다가 정보 얻기가 힘드네. 이 정보 얻기 measure, 여전히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네요. 관찰 안 돼서, 하드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말했죠?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여러분, 요즘에 지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나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경험적 관찰의 결과를 환경적 학습의, 잠시만요, 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나
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이익이 되는 정보를 얻는데 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몇몇 문장은 선생님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을 볼까요?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이 문장을 여러분은 이 사이에 that을 넣어서 해석했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장을 해석하다 보니 너무 어색했어요. 그것은 경험적인 결과이다. 그들이 가이드, 지침으로 사용하는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이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의 경우 보통 뒤에 있는 that을 생략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생략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을 알고 it is를 생략한 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경험적인 결과를 they are using as a guide. 그들은 지침으로 사용한다. Not neighbors themselves.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이웃 그 자신들이 아니라. 결국 지침이 되는 건 이웃이 아니라 가이드라는 뜻이, 가이드가 아니라 경험적인 결과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한 문장 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볼까요? 와, 문장이 너무 길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잘 끊어줘서 해석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잘 해석이 되었나요? 한번 끊어볼까요? 먼저 and가 있네요. 이 and를 사이에 두고 뭐와 뭐가 연결이 되죠? looking과 assessing이 연결이 되고요. as experiment, at farming activities. 그 다음에 assessing 다음에 search as가 나오죠? search as가 나왔을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는 실제로 설명했던 거네요. 그냥 뭐뭐 같이, 뭐뭐처럼 또는 예를 들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search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and가 있네요. 그러면 1, 2, 3을 찾아야겠네요.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그 다음에 difficulty of use, 이건 4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ash가 있죠. 앞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그럼 이 dash는 무엇에 대한 추가 설명이냐? triability, 이 시험 가능성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그들은 농경 활동을 지켜보고 있고요. As experiment, 실험으로서. And assessing factors, 어떤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어떤 요소냐?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상대적인 이점이나 존재하는 자원과의 양립 가능성이나 difficulty of use, 사용이 힘든지나, 그리고 triability, 시험 가능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험 가능성은 동격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주죠. 그렇다는 건 이 시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시험 가능성이란 것은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얼마나 잘 그것이 실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랍니다. 즉 실험이라는 것은 trialability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잘 해석이 되었나요? 한번 먼저 끊어볼까요? make A, B가 나왔네요. A는 이거, B는 이거. make A, B는 뭐죠? 두 가지죠. 4형식으로 쓸 땐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5형식으로 쓰면 A를 B로 만들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이 농부들은요, 거의 이익이 되는 정보를 얻지 못해요.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여기에 대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more than a few가 나오죠. 그래서 a few 자체가 몇몇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more than이 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more than a few를 하나로 붙여서 몇몇 개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상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게요. They might use,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개 생산 수단 그 이상, 수단 그 이상이란 뜻이지 몇몇 개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몇몇 개 이상이라고 해석했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몇몇 개의 생산 수단 그 이상에 대한 이익이 되는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 수단 그 이상의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쉼표 위치가 나왔죠. and is로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인 이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즉 실험이 힘들다는 소리죠. 상대적인 이점, 농경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할 때 뭐가 이점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기가 힘들게 만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다 보니 말이 계속 꼬이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앞에 소재와 주제를 안 잡았네요. 한번 소재 주제를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주제문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역접의 but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소재는 처음에서 비교적 잡을 수 있겠네요. observation, 그리고 empirical. 소재는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시어 같은 것들이 좀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특별한 지시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나마 끝쪽에 나오는 if 정도? 그런데 끝쪽에 나오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marine species가 이 해양 생물이요 introduced 도입이 되었대요. little knowledge of the impact
어떤 충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마린 스피시들 중에 하나인 fish나 또는 이 sailfish, 갑각류가요. introduce, 소개가 되어서 얘신가 보네. 소개가 되었고 결국에는 threat to native species, 토착 종에 대한 위협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마린 스피시스의 도입은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tlantic Salmon, 대서양 연어, 또 다른 예시가 나오네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쭉쭉쭉 가다 보면 갑자기 Marine Species랑 상관없는 Recreational Fishing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낚시라는 새로운 신개념, 즉 신정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낚시는요, Spread Invasive Species, 침입하는 종들을 널리 퍼뜨려 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bait ones, 구체적이 되었죠. 이 미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쭉쭉쭉 가다 보면 미끼가 colonize new areas, 새 지역을 점령해 버린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fishing boots, 낚시할 때 쓰는 이 fishing boots도요, 즉 장화도요, pick-up organism, 거기에 사는 유기체를 픽업해서 move them elsewhere, 그것들을 쫓아버린대요. 딴 데로 옮겨버린대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요. 초반에 해양 종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알지 못한 채로 영향력이 나쁘다였죠.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그 예시로 첫 번째 fish and sailfish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almon 들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fishing, recreational fishing이 문제다. 이것도 배드다. 그 예시로 베이트, 미끼를 들었고, 두 번째로 부츠를 들었죠. 둘 다 원래 살고 있는 애들을 쫓아버린다. 이런 내용이었죠. 내용 자체는 간단했고요. 그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올라갈까요? Human influence on the spread of invasive species. 침입하는 종들이 퍼지는 것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 그렇죠. 지금 토착종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유기체를 픽업해서 쫓아버린다고 했죠. 근데 그 원인이 뭐다? 마린 스피시스의 도입이거나 아니면 레크리에이셔널 피싱이라고 했죠. 당연히 5번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휴먼,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휴먼이 있었기 때문에 휴먼이란 사람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여기 있지? 틀렸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레크리에이셔널 피싱과 마린 스피시즈를 도입한 거에 주체는 인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즉 여러분이 유출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들은요, 이 선지를 매우 쉽게 지문에 있는 그대로 주지만요, 가끔씩은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꼭 유출을 하길 바라고. 여기 정답률이 58%였는데 적어도 2분의 1을 맞췄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속어법으로 선택하라고 했죠. 그만큼 다른 선지들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4번. Contribution of ocean farming to food supply. 음식 제공에 해양 양식? 해양 양식의 기여. 아무 상관없죠. 음식 제공 나온 적도 없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잠재적 가치? 아니요. 지금 threat to native species. 그 다음에 pickle organisms move them elsewhere인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버렸죠. 지금 마이너스적인 내용입니다. ways. 문제다. 지금 계속 문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 상관없죠. 그 다음 benefit.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익?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재를 찾아볼까요? Marine species introduced. 해양종 도입. 그 다음에 recreational fishing. 오락낚시. 그리고 native species. 토착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사실상 설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의도 논증이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해양종, 새로운 해양종을 무슨 이유든 해양종을 도입하는 거, 그리고 여가용 낚시를 하는 거, 이게 토착종에게 위협이고 침입종을 전파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이 퀴즈를 안 냈군요. 지금 퀴즈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다 했어요의 제시간의 인증. 2번 코 후비면서 잠에 들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세요.